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미국 역사상 최장기였던 35일간의 셧다운 사태를 끝낸 3주간 임시 예산안 데드라인이 이번 주 금요일 15일로 다가와서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 임시 예산안을 대체할 완전한 예산안이 데드라인인 15일까지 처리되기 위해서는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만큼 오늘까지 확정된 안이 나와야 하는데 어제 민주당의 분위기가 강경한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어서 연방정부 셧다운이 또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공화 양당이 양원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협상을 계속 벌여왔는데 그런 대로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듯 하더니 어제부터 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좀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져서 오늘 아침에는 좀 비관적인 뉴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또 셧다운 일어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 지금 그동안에 사실 가장 큰 쟁점이 국경장벽 건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국경장벽 건설 그 비용이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예산안에 포함시켜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다퉜는데 이번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지금 이민자 구금 정책을 놓고서 새로운 요구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민자 구금 정책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이런 정책을 조금 약화시켜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새로운 조건을 내놓으면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순조롭게 협상이 진행되는 것 같더니 이게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진 모습입니다.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35일 동안의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끝났지만 한시적으로 끝났잖아요. 3주간의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번 그 2월 15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로 이제 데드라인이 정해진 상태에서 끝났는데 그 데드라인이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퍼머넌트한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임시 예산안 통과되자마자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원 하원 의원들 합쳐서 17명으로 구성된 양원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협상을 벌였고요. 그 특히 지난 주말에는 계속 만나면서 무언가 좀 어느 정도 접근하는 듯 보였는데 갑자기 그 민주당이 이렇게 이민자 구금 정책을 가지고 강력하게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을 또 푸시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좀 다시 암울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고 오늘 또 캘리포니아 게빈 뉴섬 주지사 또 뉴멕시코 주지사 등이 국경 지역에 파견한 그 내셔널 가드들을 좀 불러들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게 다 지금 민주당 쪽의 강경한 모습과 좀 연관이 있는 이런 그 상황인 것 같아서 이게 참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늘 남쪽 국경 지역을 가가지고 엘파소 가죠. 거기서 연설을 할 예정인데 상당히 또 본인의 입장을 강조하는 그런 강력한 연설을 할 예정이어서 이게 또 다시 또 파국으로 치닫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이민자 구금 정책을 놓고 어제부터 어떤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괜찮게 흐르던 이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좀 문제인데요. 민주당이 그 이민세관 단속국의 지나친 그 미립국자들,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그 구금 활동에 붙잡아두는, 억류하는, 뭐 체포한다 그런 구금 활동에 좀 반대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이민세관 단속국이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이러는 것을 좀 제한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민세관 단속국의 관련 예산 규모라든가 구금 인원수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뭐 미립국자가 얼마가 될지를 어떻게 알고 이 상한선을 정해놓는다는 거는 그럼 그 상한선을 넘게 되면 미립국자나 뭐 불법 체류자를 보면서도 그냥 놔둬야 된다는 건지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 공화당 같은 경우 바로 반발을 하고 있죠. 폭력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한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단순한 서류 미비 같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서류만 미비한 사람이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뭐 폭력 범죄라든가 강력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상한선을 설정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공화당의 얘기고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했어요. 트위터를 통해서 국경 장벽에 대해서도 자기는 57억 달러를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상하는 거 보면 한 20억 달러 정도 선에서 그것보다도 안 되는 선에서 지금 합의를 할 것처럼 보여지는데 굉장히 그 적은 예산을 제안하더니 이제는 민주당이 더 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난데없이 유죄 선고받은 폭력 중범죄자들 구금에 대해서도 어떤 제한을 두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믹 멀베인이 백악관 그 비서실장 대행이 어제 그 일요일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We absolutely cannot rule out another shutdown.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또 다른 셧다운이 없을 거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 일어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MSNBC 프로그램 모닝조 프로그램 제가 그 아침마다 새벽마다 뉴스 준비하면서 매일같이 이제 지켜보는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그 골수 민주당 성향의 방송이에요. 네, 그래서 네, 항상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그렇죠, 민주당 그렇죠. 쪽을 편을 들어주는데 이 MSNBC 모닝조 프로그램에서도 오늘은 민주당을 좀 비판하는 그런 네.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뭐냐면 국경장벽 건설에 대해서는 국경장벽 건설을 13세기판 뭐 장벽을 세운다 이렇게 지금 MSNBC 모닝조는 얘기하면서 그건 좀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민주당이 좀 세게 나가도 항상 이길 수가 있다. 그거는 이 국경장벽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지지 못 받는다. 하지만 폭력 중범죄자들에 관련해서 이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의 그 구금 인원수의 상한선을 설정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모닝조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국민들도 미국인이 아닌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폭력 범죄자가 적발이 됐는데 어떤 상한선을 설정해서 그런 사람은 적발을 하고도 체포할 수 없고 구금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거기 그런 그 생각에 동조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만약에 이 때문에 민주당이 이것을 강력히 주장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셧다운이 발생한다면 과연 누가 그러면 블레임을 받겠느냐. 그러면서 모닝조에서도 민주당 지도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지적을 오늘 아침에 하는 걸 보면서 이것은 좀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에서 봐도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 과연 정말 이거 가지고 셧다운까지 가도 뭐 할 수 없다. 이 문제는 반드시 밀어붙여서 얻어내야 되겠다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협상의 하나의 택틱인지 협상의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전략인지 그런 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생각보다 민주당이 이 막판에 이렇게 좀 세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게빈 뉴섬 주지사가 지금 방위군을 좀 철수하겠다라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렇게까지 각을 세워서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아니 그리고 지금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캘리포니아는 지금 멕시코와 국경을 맞닿은 맞닿고 곳이잖아요. 있는 맞닿고 곳인데. 실제로 캘리포니아 국경 지역은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네. 이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지금 현재는 캘리포니아 지역은 국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확립된 그런 그 이 공권력을 유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 문제까지도 이렇게 정쟁 어떤 당파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은 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예산안에 포함시킬 것인지 네. 포함시킨다면 과연 얼마나 그렇죠. 반영을 할 것인지 이 액수에 대한 합의는 있는 겁니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예, 액수가 어느 정도 좀 가닥은 잡히는 것 같은데요. 어허. 그 어제 보니까 여러 미국의 주요 이제 뉴스 방송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그 협상에 민주당과 공화당 협상에 정통한 그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13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사이에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고 그 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도했고요. 박스 뉴스 같은 경우는 16억 달러 정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네. 예상했고 더힐 연방의회 그 전문지죠. 더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은 20억 달러 이상을 희망하는데 민주당은 16억 달러 미만을 지금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략 한 16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사이에서 합의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종합해 보면 한 16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사이에서 합의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57억 달러를 요구했으니까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액수죠. 네. 사실 이게 합의가 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 합의를 사인을 해야지 이게 이제 확정이 되는 건데 과연 사인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이 안에 대해서 뭐 트윗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비판한다거나 거부한다거나 그런 얘기는 지금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양당이 뭐 20억 달러 정도에 합의한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이 또 사인을 거부해서 셧다운으로 가는 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고민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그 갑자기 이민자 구금 정책을 놓고서 강공을 지금 펼치면서 나오니까 이게 원래는 그 액수 때문에 사실 오늘
이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좀 다른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16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사이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는 이 합의 액수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오늘 엘파소에 가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네. 자, 지금 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예산안, 민주당이 제시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렇죠. 요게 관건인데요. 당초 57억 달러를 제시를 했었는데 뭐 절반도 안 되는 최대 20억 달러라고 하면 이거 합의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민주당은 사실 지금까지 한 푼도 줄 수 없다 그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국경장벽 건설에 대해서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지금 21세기인데 지금 뭐 과거 10몇 세기식처럼 무슨 뭐 갑자기 무슨 장벽을 설치하는 게 말이 되느냐. 장벽 아니래도 뭐 국경 보안 문제를 효과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식으로 대응했단 말이죠. 그런데 민주당도 일단은 양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것에서 일단 뭐 16억 달러든 뭐 15억 달러든 20억 달러든 어느 정도 배정을 해줄 것 같은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랑은 크게 차이가 나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57억 달러를 다 받기는 어렵다는 거는 아마 본인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억 달러면 본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했던 것에 과연 하한선 정도라도 좀 걸쳐 가는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일단은 이 20억 달러라고 한다면 20억 달러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은 또 다른 방법으로 뭐 보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여지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를 한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사인을 안 해서 이것을 틀어버리기보다는 일단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동원을 하겠다든가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이 합의안을 합의해 주는 데서 과연 끝나면 좋은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 합의안 받아들이고 플러스에서 자기는 뭘 어떻게 하겠다. 또 민주당도 이 합의안 주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걸 뭐 처리할 때는 반드시 뭐 의회의 어떤 뭐 조사를 받고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든가 그런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은 합의는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또 합의가 안 되는 상황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참 쉽지 않은 그런 그 양당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원하던 액수보다 상당히 이제 적어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지도 지금 그 여부가 좀 불분명한데. 근데 민주당은 이 액수를 주면서도 또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상당한 제한을 지금 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걸 뭐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아직 그 부분을 정확히 막 오피셜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대략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장벽의 유형이라든가 그 장벽을 어떻게 지을 거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57억 달러 얘기할 때는 굉장히 높고 튼튼하고 거대한 장벽을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장벽 그러니까 국경 지역 중에 지금 손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렇게는 하는 거 좋은데 그렇게까지 막 어마무쌍하게 이렇게 대단한 그런 건 필요 없지 않느냐. 그 상징적으로 좀 단단히 손질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 인력이 배치되고 해서 사람들이 못 넘어오게 해놓으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장벽의 유역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 미국과 멕시코가 맞닿은 모든 국경을 전부 다 장벽을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예를 들어 좀 그중에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고 허약하고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는 그런 곳을 좀 집중적으로 세운다든가 아마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프레셔를 가할 가능성이 있고 또 첨단 장비나 직원들의 규모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마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20억 달러건 뭐 16억 달러건 배정해 주면서 이 돈을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국경 장벽의 보안을 강화하는데 제대로 쓰는지도 감시하기 위해서 나설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또 트럼프 대통령도 또 가만히 그대로 또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또 이 뜻밖의 어떤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근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번 금요일 날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원 처리, 하원 처리 다 끝나고 대통령 서명까지 가야 되니까 대체적인 예상이 오늘 안으로는 양당의 합의안이 확정된 합의안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 하는 거 봐서는 오늘 중에는 뭐 거의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다들 뭐 손 놓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최소한 아마 내일까지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러다가 또 셧다운이 셧다운 일어나는 건 될까 봐. 아닌가. 네. 그런데 참 미국 워싱턴 정치권도 참 답답한 모습이네요. 장관 CNN은 지금 어나더 셧다운이 4일 12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네, 카운트다운 들어간대요. 카운트다운 하고 하고 있어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